네, 5시에는 뉴스 오후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큐스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이제 입이라고 불리는 원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 의원님은 이제 처음 오셨고 김한규 의원님 두 번째 오셨습니다. 두 분 따지자면 이제 카운터 파트너신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서로 뭐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평소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네. 게 아니라 당의 네. 입장을 대변하니까 그렇죠. 예. 서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세게 얘기할 때는 아. 뭔가 다른 분의 요구가 있었겠구나. 예. 그래서 서로는 비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그래도 네. 좀 이해하는 사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면서 오늘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화영의 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서 영상 구성으로도 이제 만나보셨는데 오늘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주목을 했던 재판이었죠. 이게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오늘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이 쏠렸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결국 이제 재판이 파행이 됐고 일단 이화영 부지사 입장은 재판을 미뤄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불출석한 법무법인 변호인과 계속 재판하고 싶다. 이 이제 변호인이 이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해임하라고 했던 그 변호인이었는데 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던 상황. 먼저 이건 이제 김한규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원내대변인인데 이제 형사사건 변호인도 아니고 예. 이 주제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고 하니 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좀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왜 피고인 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는데 예. 부인이 나서서 변호인을 해임한다 이런 얘기가 있냐라는 건데요. 예. 일단 법적으로 부인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임을 이제 남편의 변호인을 해임할 권한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 그 변호인이 해임된 게 아니었고요. 오늘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사실 이 두 변호인단만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결국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제 법정에 와서 예. 이화영 부지사를 도와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건데 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 10개월 동안 본인의 입장을 대변했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예. 부인이 아무리 해임하라고 했지만 예. 법적으로 본인이 해임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유효한 변호인이고 예. 그렇다면 해당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예. 재판을 해야 본인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을 받고 법적인 권리를 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을 미뤄서 다음에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떤 뜻이었을까요? 그런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번복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본인이 원하지 않던 변호인이 왔고 그 변호인은 사실 증거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조서겠죠. 그거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서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다. 그건 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변호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나는 내가 원래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인단에게 내가 변론을 받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 번복이 있은 이후에 민주당에서 뭐 검찰청도 찾아가고 뭐 여러 특별면에도 신청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고 변호인과 관련해서도 부인이 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까지 재판장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태도로 본다면 보고했다라고 하는 종전 진술을 번복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화영 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일 때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이제 검찰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진 그 내용을 재판에서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현재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로 보면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뭐 재판에서 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피의자 신문 주소를 저희가 뭐 공개되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되진 않았죠. 알려져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좀 의문이 되는데 저도 제3자로서 좀 의아한 거는 일단 재판에 기소가 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검찰청에 가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고 매일이라도 부를 수 있지만 일단 공판 과정에서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뭐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을 만나거나 하면서 재판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가족이나 일부 변호인들이 의문을 갖는 건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까지 했던 또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아니면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뭐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재판에 나왔던 변호인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다음에는 저 변호인이랑 하겠다고 한 변호인 말고 다른 변호인 나왔었는데 그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지금 이제 진술이 번복됐을 수 있다는 류의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진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인이 재판정에서 남편의 발언에 대해서 큰 소리로 언급을 했거든요. 좀 그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평소에 접견을 통해서 가족끼리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검찰 조사 등으로 제대로 가족도 만나기 어려워서 평소 대화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가? 그러니까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모종의 거래 이런 게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좀 지금이라도 지금 벌써 10개월이나 됐는데 기소된 이후에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상적인 재판에 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 목적을 갖고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재판에서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두 분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재판 중에 하는 이 발언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부분은 먼저 장동희 의원님께서.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해서 규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에 이재명 대표도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지사도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승인을 했다면 결국은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전 지사도 깊이 관여돼 있고 적어도 우리 형법상으로 말할 때는 공모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그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소란스럽게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결국은 그 한마디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있어서는 큰 변곡점이 되는 거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곡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죠. 만약에 보고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좀 다른 국면으로 갈 부분은 있죠. 하지만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다른 입증돼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쌍방울한테 경기도가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기로 돼 있는지 이런 약속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더 많다. 진술만으로 무조건 죄가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뭐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이 42회 차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데 지난 41회차 동안 나오지 않은 진술이 갑자기 나온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들고 과연 그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을 수 있냐라는 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